경찰서 가면 사장님 구속돼요 이거. 사장님 벌금도 1000만 원이 1000만 원. 운전하는데 건들면은. 진짜 때렸어요? 그럼요. 이거 좀 봐요. 얼굴 좀 봐. 내 얼굴 좀 봐. 아 그 X들한테 스트레스 받은 거를 왜 나한테 푸냐고. 하자마자 하면서 그 욕을 하고 난리를 치고. 어떡할까요 사장님 이거? 근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승객은 좀 당황을 한 거죠. 본인 기억에는 전혀 없는데 택시기사는 맞았다고 하고 왜 나한테 스트레스를 푸냐고. 지금 얼굴 보라고 상처받은 얼굴까지 보여주니까 긴가민가 했던 거예요. 그런데 본인은 당연히 기억이 없으니까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? 그럴 때 경찰서를 한번 가봐야 되겠죠. 네. 이 두 사람은 결국에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. 네. 그리고 승객은 경찰 앞에서도 억울함을 계속 호소한 거예요. 제가 술을 마신 건 맞고 택시 탑승했지만 제가 구토한 적도 없습니다. 제가 뭐 술버릇이 토하거나 하는 적도 없고 네. 때렸다는 것도 전혀 기억이 없는데 이거 정말 억울하다.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요. 네. 그러니까 이 사건을 들은 경찰 현장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. 네. 그러니까 아마 택시로 경찰서까지 이동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손전등을 들고 택시로 가서 택시 내부를 살펴봅니다. 네. 그러니까 실제로 손님이 앉았던 그 승객이 앉았던 뒷좌석에는 토사물 흔적이 나왔던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좀 진실 공방이 벌어진 겁니다. 토사물이 나왔으면 이건 뭐 돌이킬 수 없는 명백한 증거잖아요, 이거는. 그런데 경찰이 보기에 의심적인 부분이 있었나 봐요. 자, 해당 경찰이 이후에 두 가지를 합니다. 하나는 그 바발로 보이는 토사물을 국과수에 의뢰를 한 거예요. 감정을 진짜 이 사람의 토사물이 맞는지.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해당 경찰이 그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을 한 겁니다. 아니 경찰이 택시를 왜 타요? 이종훈 평론가님 왜 그런 거예요? 바로 그 의심적인 부분을 확인하려고 탄 건데요. 손님인 척 가장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탄 건 아니고? 그렇습니다. 택시 기사는 이 경찰이 탄 줄은 꿈에도 모르고 주행을 한 겁니다. 보면서 경찰분들 참 고생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택시기사가 사기를 친 거였습니다. 굉장히 치밀하고 열심히 사기를 쳤어요. 앞서 보셨던 화면에서 보시면 그 마트에서 소고기죽 2개와 커피를 구입합니다. 그리고서는 봉투에 마구 쏟아 부어서 세상에. 막 흔들어서 토사물을 만들어요. 어머, 세상에. 가짜 토사물인 거죠. 어머나, 어머나. 그리고 난 다음에 만취한 손님이 택시에 타고 나면 그리고 잠이 들면 이렇게 만들었던 위장 토사물을 여기저기 택시 안쪽에 여기저기 뿌리고 난 다음에 또 손님이 자신을 폭행했다면서 승객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. 앞서서 그 경찰이 국과수에 토사물 감정 의뢰했다고 했잖아요. 네. 당연하게도 이 토사물 가짜였음이 밝혀졌습니다. 토사물이라면 여러분들 이제 감 잡으셨겠지만 위 액속에 닿았기 때문에 뭔가 화학적 반응이 일어난 그 뭔가 물질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였겠죠. 그러니까 토사물이 진짜 토사물이 아닌 걸로 이 택시 기사가 뭔가 수상하다. 그래서 지금 뭔가 이렇게 탄 건데, 근데 보세요, 장유미 변호사님, 그 국과수에 의뢰를 보낸 토사물은 결과를 받으려면 나중에 왔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어떻게 물론 우리가 경찰의 촉 이런 얘기 합니다만 어떻게 미심쩍어서 저 택시를 타게 됐을까요? 경찰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범인일 거라는 확신이 있었는데요. 왜 그러냐면 과거에 본인이 수사했던 내용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. 어머나. 똑같이 이 승객들이 술 취해 있으면 기억 못한다는 걸 악용해가지고 이거 토해놨으니까 물어내라 이랬던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이었던 겁니다. 어머나. 그래서 그 당시에 과거 사건을 반추해 보니까 어머 피해자 얼굴도 이번에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그 가짜 택시기사랑 얼굴이 동일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한번 타봐야겠다. 그래서 똑같이 잠든 척 해봤을 때도 똑같은 짓을 하는지 한번 그 현장을 잡아야겠다라고 해서 딱 이렇게 덜미가 잡히게 된 거고요. 네. 이 택시기사는요. 같은 범죄로 무려 이
징역형까지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. 허허. 그리고 출소한 이후에도 그 과거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똑같은 수법으로 계속 범죄를 이어갔던 건데요. 이렇게 1년 동안 서울, 경기, 충청 지역까지 돌아다니면서 무려 160명이 넘는 승객들한테 한 명에게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600만 원까지 어머나. 뜯어내서 총 1억 5천만 원을 편취했다고 밝혀졌습니다. 네. 경찰은 이 택시기사인 60대 남성을 상습 공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한 상황입니다. 신고하지 않을 테니 뭐 합의금으로 돈을 달라. 저희한테는 최초 150만 원을 요구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에 응하지 않자 그 합의금은 점자 100만 원, 50만 원 그렇게 내려오면서 자기 계좌를 적어주면서 송금을 하라고 했습니다. 제가 이 사건 좀 이렇게 취객으로 이장하면서 하게 된 이유는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이 현장이 사건 현장이 어떻게 될 줄 몰랐단 말이에요. 현장을 잡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니까 경찰이 저런 메소드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대단한 능력이라는 생각이 경찰을 하려면 정말 여러 가지를 잘해야 될 것 맞아요.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그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현장을 잘 채증할 건지 하는 부분도 노련미가 없다면 불가능하다고 그러네요. 생각해요. 그래서 저렇게 한 건 너무 잘한 것이고 저는 더 황당한 게 피해자가 160명이라잖아요. 세상에.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도 없는데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취해서 몰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런 일을 당한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저게 점점점 대담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. 한두 명 하다 걸렸으면 저랬겠어요? 그러네요. 만약 이번에 경찰이 저 사람 못 잡았어 봐요. 그러면 더 많은 피해자가 또 발생했지 지금 않겠어요? 오늘 저녁에 또 어디서 할지도 몰라요, 진짜. 그러니까요. 네. 저런 못된 행동을 사람을 잡아줘서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막아준 경찰들이 큰 박수를 보냅니다. 그러니까